학교 지구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구의 직권, 수권, 그리고 기권까지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 너머 우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과 그 행성의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세계관의 변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성,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지구 중심으로 다른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서쪽에 동쪽으로 행성이 이동하는 겉보기 운동을 순행, 반대로 동쪽에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 역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순행에서 역행으로, 역행에서 순행으로 바뀔 때 행성이 순간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U라고 합니다. 즉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냥 단순히 돌고 있다면 한 방향으로만 돌면 좋겠는데 순행도 하다가 멈췄다가 역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이따가 태양계, 우리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행성들의 위치를 얘기해 볼게요. 먼저 내 행성부터 알아볼게요. 내 행성, 지구보다 안쪽에 돌고 있는 행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 내 행성, 지구 순으로 일직선을 이룰 수 있어요. 내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내 행성, 태양, 지구 순으로 역시 일직선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내행성과 지구가 이루는 각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가장 이 각도를 이각이라고 하고 그 이각이 최대일 때를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동쪽에 있다면 동방 최대 이각, 서쪽에 있다면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내행성은 안쪽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외합, 동방 최대 이각,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순으로 위치가 변하게 돼요. 외행성입니다.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죠. 외행성, 태양, 지구 순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를 우리는 합, 태양, 지구, 외행성 순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를 충이라고 얘기하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의 행성이 지구의 동쪽에 있으면 혹은 지구 동쪽에 있으면 동구, 직각 동구 직쪽 지각 동쪽 직각 방향이 있으면 동구, 서쪽 직각 방향이 있으면 서구라고 얘기하고요. 외행성은 바깥을 돌다 보니까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충, 동구, 합, 서구 순으로 행성의 위치가 변하게 돼요. 자, 내행성과 외행성 그 위치가 변하는데 지구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 걸리는데 그 내합에서 내합, 외합에서 외합, 혹은 충에서 충, 합에서 다음 합까지 걸리는데 시간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걸 회합 주기라고 하고요. 지구에서 직접 공전 주기를 측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회합 주기를 위해서 공전 주기를 측정하는데 내행성은 회합 주기분의 1, 회합 주기의 행성 회합 주기의 역수가 공전 주기의 역수 빼기 지구 공전 주기의 역수로 계산되고요. 외행성은 회합 주기의 역수가 지구 공전 주기 역수 빼기 행성 공전 주기의 역수로 계산됩니다. 왜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그 같은 시간 동안 가더라도 각도 차이가 내행성이 지구보다 더 크고요.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간 각도가 지구가 외행성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 회합주기까지 가는데 그 각도가 될 거예요. 지구가 가까울수록 회합주기는 커지고요. 외행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1년에 가까워집니다. 내행성 공전궤도 반지름은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관측하여 구할 수 있고요.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이 만약에 10cm고 금성의 최대 이각이 45도다 라고 한다면 금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약 10cm 곱하기 사인 45도, 즉 7cm가 될 거예요. 앞에서 좀 다르게 말했는데 태양, 내행성, 지구가 이루는 각도라고 해가지고 이 각을 저기 이 내행성이 있는 각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각은 내행성과 지구와 태양 그 사이 각도고요. 그때는 이제 내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가 원궤도라고 했을 때 그때 지구와 내행성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는 항상 수직이 되겠죠. 접선이기 때문에. 외행성 공전궤도 반지름은 행성의 공전주기와 이각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요. 화성이 한 바퀴 공전했을 때 지구의 위치는 E1, 그때 이각이 144도고 그리고 E2, 이각이 112도였다고 하면은 이를 통해 화성의 위치를 찾고 공전궤도 반지름을
각각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실제로 지구 공전 궤도 반지름은 10cm가 아니겠고요. 이 각도 직접 측정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자,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행성의 운동들은 그 태양계, 세계관을 넓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모든 천체들이 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지만 역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한 방향을 돌고 있으면 순행만 있어야 되는데 행성들이 역행을 해요. 그래서 행성들은 주전원을 들고 있고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그 내용을 세계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전원 안쪽을 돌 때는 역행하고 바깥쪽을 돌 때는 순행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수성과 금성은 이 최대 이각 때문에 실제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 보니 태양, 지구, 내행성, 그러니까 내행성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각도가 더 먼 각도로도 벌어지지 못해요. 더 큰 각도로 멀어지지 못하니까 그 관측도 얘네가 특정 시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진 바로 그 다음 초저녁이나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 새벽밖에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은 항상 지구와 태양을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그 태양 언저리에서만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 태양이 지기 바로 후에만 관측될 수 있다라고 세계관의 변화를 세계관을 적용시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 복잡한 우주가 지구와 태양의 위치만 바꿔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태양 중심설,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원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우주관을 펼치게 되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원궤도로 공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전 속도가 차이가 나고 역행이 일어나요. 만약에 공전 속도 때문에 어떤 그 위치, 상대적 위치가 다르다면 수성은 지구보다 더 빨리 가다 보니까 태양 너머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화성은 지구가 느리다 보니까 지구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수성과 금성은 지구 안쪽 궤도에서 공전하다 보니까 그 태양, 지구, 내행성 그 사이 각도가 더 많이 180도까지 다 벌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 태양이 지고 그 바로 직후 그때만 관측될 수 있다라고 내행성 최대 이각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지구가 돌고 있다면 지구가 있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관측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연주시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티코 브라이어는 연주시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태양 중심설은 아닌 것 같지만 연주시차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또 지구 중심설은 너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상한 부분이 많으니 이 둘을 절충하여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맞습니다만 달과 태양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태양 둘레를 공전하면서 행성이 그 때문에 그 지구를 중심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 돌다 보니까 역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태양 주변을 돌다 보니까 내행성이 최대 이각을 그러니까 벌어지는 각도가 한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죠. 그 이후에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을 관측함으로써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보름돌 모형의 금성 위상, 그냥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도 돌고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더욱더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에 좀 더 힘을 실게 되죠. 이를 좀 더 확장한 사람이 케플러인데요. 케플러는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는 걸 알게 됩니다. 케플러 같은 경우는 티코 브라헤의 그 제자였는데요. 티코 브라헤는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케플러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 상극이었어요, 사실. 하지만 티코 브라헤에 비해서 티코 브라헤가 죽을 당시에 티코 브라헤 연구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케플러한테 넘어갔고요. 케플러는 그 연구, 그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행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얘기할 세 가지 법칙을 먼저 얘기합니다.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원궤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행성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행성들의 위치와 실제로 관측한 위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 타원 궤도를 중심으로부터 원일점 또는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궤도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때 그 긴 반지름과 초점까지의 비율 20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점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법칙을 이용하여서 계산할 수가 있죠.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타원과 행성을 연결한 성분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즉 태양을 초점으로 하여서 돌 때, 태양과 가까울 때, 근일점일 때는 빠르게 지나가고 멀 때, 원일점에서는 느리게 지나가는 거죠. 20mm 크면 클수록 근일점과 원일점의 공전속도 차이가 더 커지고요. 제3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행성의 공전주기, 한번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은 공전 궤도 긴반지름, 아까 말했던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공전주기 단위를 연, 그리고 궤도 긴반지름의 단위를 AU, 천문 단위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로 했을 때 그 단위로 다 단위를 변환했을 때 공전주기의 제곱 나누기 긴반지름의 세제곱은 1이 됩니다. 즉 두 별 사이의 거리와 공전주기부터 쌍성계 질량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얻게 된 거죠.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제3법칙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안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까지도 이제 그 당시에 케플러마저도 우주는 굉장히 완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원이 찌그러진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속도도 그 위치에 따라 변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조화롭게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걸 알게 되죠. 이후 좀만 더 말씀드리면 케플러 이후에 이 모든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뉴턴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면서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하지만 태양 중심설에 가장 필요한 근거, 아까 티코 브라이가 발견하려고 했던 연주 시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이상하다, 연주 시차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연주 시차는 19세기에 발견되게 됩니다. 연주 시차가 뭐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행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태양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시간 순서대로 그 당시 사람들의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장 확고한 방법은 진짜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확고한 방법이었겠지만, 지금 보이조호도 밖에 나갔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갔고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겠죠.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전 사람이고요. 티코 브라에,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15세기 16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히나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망원경을 사용해서 천체를 관측했지만, 그 당시에는 망원경으로 이제 다른 적군이나 혹은 멀리는 배 같은 거를 관측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지 별을 볼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못했다고 해요. 그런 시대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그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행성의 운동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떠한 충격을 줬을까? 생각해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주시차, 아까 말했다시피 지구의 위치에 따른 상대적 별의 위치 차이예요. 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물리량들 얘기해 볼게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